네, 세상 모든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알파고의 세상 만사입니다. 예, 알파고 씨가 지난주에 못 뵀는데 아무튼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자리를 비우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뭐 그렇게 정중하게 또 예, 사과의 말씀을 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자, 지지난주에 예. 그 중국과 이제 대만의 그런 역사를 좀 살펴봤죠. 예. 예, 어떻게 분단해 왔는지. 그렇죠. 원래 하나의 중국이었는데. 네, 중국은 지금도 이제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고 네.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이 한국과 그 대만 관계 뭐 이런 걸 좀 아니면 한번 한국이 중국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네네. 대응해 왔는지. 예. 왜냐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우리는 대만이었다가 네네네. 지금 중국 대륙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런 좀 역사를 살펴보는 거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정식 예. 수교 하고 있는 상황. 예. 수교 30주년입니다, 올해가. 네.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대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유중국 네. 하고 먼저 수교를 했었던 그렇죠. 거죠. 일단은 이제 우리는 자유중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이름이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섬에 한자 표기법을 가지고 타이완, 네네. 대만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그 거기 있는 나라의 공식적인 이름이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 예.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립되자마자 제일 먼저 수교한 몇 개 나라 중에 하나는 중화민국이에요. 미국, 중화민국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역사적으로 네. 그 가장 가까운 나라 네. 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사실은 우리 독립에도 좀 어마무시하게 도움을 주셨던 나라예요. 대한민국 독립에. 네, 왜냐하면 이제 2차 대전 이전에는 중화민국의 이제 수장이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사진들도 걸려 있는데 네. 장제스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장제스가 이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일본 상대로 싸우는 네. 걸 보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일본이랑 싸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한국 독립군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힘을 합치자. 네, 힘을 합치자고 해서 이제 장제스가 앞장을 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도 외에는 군사사관학교를 만들 수 있게 됐고 네네네. 그 군사사관학교 덕분에 우리는 독립전쟁을 조금 더 원활하게 네네. 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네. 정부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광복군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끝났잖아요. 예. 2차 대전 끝날 때 이제 일본이 이제 쳤다, 패배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이제 연합군이 왔는데 연합군이 왔을 때는 중화민국도 있었고 중화민국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 대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관계가 든든하냐면 이제 중국 안에서 네.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내전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의 이제 당 대표 장제스가 네. 대한민국을 이제 방문을 했어요. 아하. 예. 그게 근데 그럼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방문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군요. 49년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감사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도 가자. 예. 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해외 정상회담이라고 해야 되나? 해외 네네. 방문? 예, 해외 몇 방문. 개밖에 안 하셨던 분인데 그중 하나는 중화민국이에요. 대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이제 사진들 다 나와 있는데요. 예, 그 보시다시피 정도로- 장제스가 오시고 네네.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그쪽에 가시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양국 관계가 긴밀했다. 네, 뭐 예. 이런 건데요. 그럼 이런 관계는 이제 이후에 뭐 박정희 정부 이런 때도 쭉 이어지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박정희 이제 장군도 처음에는 이제 장군이었다가 다음에 이제 63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63년 네.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는 이제 거죠. 박정희의 그 초기 해외 방문들을 보면 대만이 있어요. 아하. 타이페이에 갑니다.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제스랑 너무 친해지려고 해요. 네네. 일단은 좀 약간 성질이 비슷해요. 이승만은 민간인이었잖아요. 민간인이었다가 대통령 된 케이스고. 네네. 근데 박정희도 예전에 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장제스도 예전에 군인이었고 그리고 네네. 툴도 자기네 모국이 분단된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남한도 북한을 태자줘야 되고 예. 중화민국 대만 입장에서도 네네. 빨리 대륙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이제 내쫓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협력하자, 공산주의를 같이 싸우자고 해서 네. 그때 많은 이제 협력들을 했고요. 네. 어느 정도 박정희하고 장제스의 사이가 좋았냐면요. 이제 아시다시피 장제스는 75년에 돌아가십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네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박정희는 뭐라 했냐면 너무나 고급
고위급 네네. 이제 전문단을 이제 좀 준비시켜가지고 그 네. 전문단의 이제 지도자는 김정필 총리였고요. 김종필 총리가 갔군요. 예, 예. 당시 총리예요. 네네. 이제 그쪽으로 보냅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중화민국하고 우리 한국의 관계는 너무 튼튼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7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긴밀했고 좋았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이후에 네. 좀 뭔가 이게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이후에 넘어가기 전에는 한 가지 더 네. 짚어가야 되는 거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그 이제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이후에 네. 외교관들을 이제 파견시키잖아요, 딴 나라로. 그렇죠. 그 외교관들의 이제 이력으로 봤는데 네. 제일 좀 약간 잘 나가는 제일 좀 고위급 외교관을 미국에 보내고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중화민국에 보내고. 아, 네. 예. 근데 지금은 순위 떨어졌지만 튀르키예도 그때 7위였어요. 네. 그 외교관 보낼 때 제일 네. 좋은 자리로.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살짝 이탈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 합장의장 했던 군인들을 튀르키예로 보내고 네. 그런 거 좀 약간 조기에 이 미국, 중화민국 네. 그리고 이제 좀 영국 이런 자리들이 너무나 귀중한 자리들이었고 네. 대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교관들 그 대사관의 자리는 네. 더더욱 귀중했어요. 어느 정도라면 그 대만에서 중화민국이죠. 네. 외교부 장관 되기 직전에 있는 자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주한 대만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아. 거기서 대사를 해야지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 되는 네네. 그런 정통이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너무너무 튼튼했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좀 약간 나오긴 않지 그 언론에 잘 나오긴 않지만 예전에도 이 대만하고 한국이 경제 성장을 네네. 좀 약간 같이 해보자. 왜냐면 대만이 아하, 제일 경제 먼저 협력. 잘 나갔어요. 네네. 70년대는 대만에서는 웬만한큼 집에는 이제 텔레비가 있었고 자가용이 있었거든요. 네. 한국이 좀 약간 80년대 중순에 와서 이제 그런 수준이 됐는데 네. 그때 좀 약간 대만이 한국을 좀 약간 형제로 보고 네. 좀 약간 노하우를 많이 교류하는 그런 점 약간 지역 동방자로 삼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제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흘러간가요? 예. 보이지 않는 편수도 떨어지죠. 예. 보이지 않는 편수가 어디서 떨어지냐면 유럽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요? 네. 중국이 아니고요? 유럽에서는 리투아니아, 레토니아, 에스토니아가 네. 이제 소련에서 빠지면서 네. 소련이 이제는 더 이상 너무나 그 공산주의 위협으로 느껴지지가 시작한 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해제되는 그 길이 아직 해제는 안 됐지만 네네네. 근데 처음 그 발틱 3국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 소련이 이제 더 이상 좀 약간 위협으로 안 느껴져요. 네. 그때 이제 노대우 대통령이 네. 북방 정책을 내세워요. 네. 우리는 그동안 수교 안 했던 나라들이 있어. 공산권 나라들인데 네. 야 수교를 하자. 음. 해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소련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음 이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이제 수교를 하다가 결국 중국이란도 이제 수교를 네. 했고 중국이 이제 수교를 했을 때 대만이랑 수교를 단교하라 해서 네. 이제 대만이랑 수교를 단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대만과는 이제 단교가 된 예. 이런 상황이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그 명동쪽에 있는 네. 한 70년대는 다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예쁘게 만들었던 그 대만의 이 대사관 네. 중화민국 중국 대사관이 대사관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중국이 들어갔어요. 네. 원래 대만이 쓰고 있었던 건물이었어 이거. 그렇군요. 네. 예. 참 그러고 보니까 참 묘한 건물이다 싶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정식으로 수교를 상태인 네. 거고 네. 그 대만과의 관계는 그때 굉장히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만이 보기에는 배신 때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 배신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냉전 시기에는 이렇게 손을 같이 잡고 네. 형제처럼 같이 성장하자, 같이 국방을 키우자, 같이 네. 경제력을 하자고 했는데 뭐야? 갑자기 우리한테 배신 때렸네 해서 그 대만도 이제
한국이란 수교를 이제 끊고. 네. 근데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보일 만한 타격을 어디서 입히냐면요. 관광이에요. 관광. 예, 90년대 초기에는 매년 한국에 온 대만 사람의 숫자는 40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20만 명을 줄인 거예요. 왜 갑자기 20만 명을 줄인지 아세요? 직항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한국에 가려면 직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네. 중간에 딴 나라를 걸쳐서 가야 되는데 네. 뒤돌아가든가 아니면 일본을 통해서 가든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데 그 직항들이 한 훨씬 이후에 생기고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수교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접촉을 하게 됐나 네네. 걸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부를 설치한 그렇죠. 걸로 그건 이제 알고 있어요. 2003년이에요. 네. 대표부. 예, 예. 그래서 이건 수교 아니죠, 사실은. 네. 2003년이에요, 그게? 예, 2003년이에요. 아. 10년 동안 네네. 관계가 없었죠. 그리고 예, 이제 10년 동안 대만에- 좀 냉랭했군요, 예. 관계가. 그리고 이제 그 대만 안에 있는 한국 대표부도 네. 10년 만에 생긴 거고 2003년이에요. 예. 그런 자원에서는 제 보기에는 한국을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튀르키예는 69년에 배신을 때렸어요. 네, 트리키예요. 네, 튀르키예는 그 대만이란 네. 69년까지 수교를 했다가 69년에는 배신 때리고 중국으로 넘어간 거고. 아, 그랬습니까? 네. 이제 약간 강대국으로 그나마 좀 약간 오랫동안 수교를 하는 나라는 대만, 네. 그 한국하고 사우디예요. 예. 그래서 좀 한국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사실 참 외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근데 중국과의 여기서도 관계. 우리는 예. 짚고 가야 되는 건 중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대만과의 관계. 예,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중국이랑 관계가 없었거든요. 네. 중국이랑 무역도 없었어요. 예. 다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역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3자를 통해서 중국하고 이제 대륙 중국하고 네. 한국의 그 무역이 그래도 한 2천만 불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제일 먼저 그 표명을 합니다. 그 특별한 말이 있는데요. 깐문불상쉐, 이거 한국말로 관문불상세. 의미가 뭐냐면 문을 잠겨 있으나 빗장을 걸지 않았다. 아하. 그래서 중국이 먼저 80년대 초에는 네네네. 한국한테 러브콜을 보내요. 네. 야, 우리는 니네들이랑 수교하고 싶어. 좀 하면 안 되냐. 네. 근데 한국이 안 하고 있었다가 근데 접촉이 제일 먼저 언제 생기냐면 그 하나 비행기 사태가 있어요. 네네. 중민항 296 선이라는 네네, 그 비행기. 비행기 좀 약간 납치 사태가 있는데 아하. 그 납치 사태 때는 한국의 협조가 필요했었어요, 중국한테. 네네. 그때 이제 그 처음으로 비행기가 한국으로 왔었죠? 납치해가지고. 이제 그때 한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계기로 중국가 이제 기사들 나와요. 이거 다 80년대에 있었던 기사들인데 네네.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이랑 이제 접촉하고 대화하게 아하, 되고 뭔가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진 거로군요. 그렇죠, 저 사건으로 그렇죠. 인해서. 이거 잊지 마세요. 위기는 네. 항상 하나의 기회의 시작입니다. 네. 이건 하나의 위기였는데 이제 예. 기회가 된 거죠. 이제 그 계기로 이제 집중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중국이. 우리는 네. 수교하자고. 그래서 노태우 정권이 이제 드디어 90년대 초기에는 이제 중국이란 네. 수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이제 그 이후 상태가 지금까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30년이 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많죠. 네.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되고 네. 또 대만과는 또 여러 가지 경제 면에서도 협력할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좀 약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너무나 위험한 시기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만을 오직 좀 약간 신장 위구르처럼 티베트처럼 네네. 영토 문제라 보지는 않아요. 네네. 물론 영토 문제는 제일 위에 있는 타이틀이에요. 왜냐하면 대만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네네. 그러면 신장 위구르라든가 티베트라든가 또 뭔가 일어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미 경제력이 너무 세졌어요. 네네.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중앙 정부의 말을 덜 들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시스템, 그 네. 레짐을 좀 약간 묶어주는 거는 대만의 그 위치는 확실해요. 네. 근데 이거보단 딴 것들도 있어요. 바로 대만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요. 네. 대만에 있는 지금 이 반도체 기업들은요.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시장의 거의 50% 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독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 정도라면 50% 넘으면. 네네. 자,
이 반도체들의 대다수도 네. 친미 국가들한테 가거든요. 예. 한국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 대만이 중국한테 기속이 되는 순간부터는 중국이 경제력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초대강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미국이 그리고 미국과 함께 우리 일본하고 한국도 이렇게 가만히 볼 수 없는 네. 위기예요. 지금 현재 이 위기. 예. 자, 이 참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또 진전이 될지, 예. 또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렇죠.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고의 세상 만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